약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면 모든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약이라고 하는 건 특정 성분을 고농축시킨 게 약입니다. 근데 이 기능은 효과를 빨리 나기 위해서 강제 기능의 약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강제 기능이라는 건 뭐냐? 통증이 오는데 통증을 못 알아채게 하는 거. 또 우리 몸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넣으면 먹고 죽으라고 하는 거. 또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 이뇨작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심각하게 깊이 들어와 보면 몸이 탱탱 부었어요. 병원에 가면 말로 이뇨제 부기 빼는 거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약을 쓰든지 그 약을 쓰면은 우리 몸에서 양리 기능의 이치가 있겠죠. 맞죠? 이 약을 쓰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고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부은 사람, 부종을 따져보면 현대의학은 뭐냐고 하면은 근육을 수축시켜서 걸레 짜듯이 수분을 강제 배출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신장으로 혈류가 강해져 삼투압 현상에서 강제로 걸러내는 게 이뇨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 기능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부작용이 며칠만 쓰면 부작용이 나니까 3일 이상은 처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쓸 정도가 된다고 하면 혈질이 뭘까요? 강산이죠.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빈혈 환자들, 탱탱 붓는 사람들이 다 강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은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리치료 보면 우리 몸이 부었다고 하는 거는 체세포들이 어떠한 행동이 몸을 붓게 만들었을까요? 산도가 너무 높으니까 산도가 높으면 내 몸에 피해를 입는다는 걸 체세포들이 아니까 그 산의 농도를 물기에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것이 몸이 부종이고 부분적이면 복수고 수포가 생기는 거, 물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근육을 수축시켜서 짜야 될까? 심장을 강제로 빨리 뛰게 해서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을 빼야 될까? 심천의학은 어떻게 접근했어요? 강산을 해독을 해서 수분을 끌어모을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쪽으로 처방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때요? 심천의학은 강산을 해독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았고 현대의학은 똑같은 증상에서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심장을 빨리 뛰는 효능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3일만 넘어가면 부작용이 나는데 심천의학은 내가 100알 먹으라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500알씩 하루 3번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 반문하잖아요. 그러면 돈 손해봤다. 실제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이 이게 성분학, 해부학으로 가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게 흘러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나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미련해서 이 일을 손을 못 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라고 하는 정의의 개념, 약이라고 하는 정의의 개념,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거 그래요. 약은 어때요? 하나를 쓰느라고 하는데 2알 쓰면 부작용 나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꼭 양을 맞춰서 써야 되겠죠. 그건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사들이나 의사들 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도. 독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강제 기능인 게 독약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환자들한테는 쓰면서 자기 가족들한테는 안 쓰려고 하거든. 왜냐? 우선 당장 쓰면 우선은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지금 막 열이 뻘뻘 납니다.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요. 그러면 열은 왜 난다고 배웠죠?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의 항체는 그놈을 잡아먹으려고 싸우면 혈액 속에 산소가 급격하게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혈액 속의 산소는 체세포들이 자기 쓰려고 했는데 혈액 속에 사는 본체가 아닌 객식구가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산소를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를 합선시켜서 열을 발생하는 게 허열이고 그 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고열이 나는 사람 피를 빼서 검사해보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눈으로 보는 걸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되겠죠. 근데 이게 검출되는 사람이 다 열이 나.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떠올려요? 요 놈을 먹고 죽는 약. 그래 항생제 쓰도 안 되면 스트레스 안 되면 호르몬제 쓴단 말이에요. 농약으로 말하면 자꾸 독한 농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을 심천의학하고인데 얘기가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에 항체가 다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열이 안 나.
근데 왜 이 사람한테만 열이 난단 말이에요? 왜 나느냐?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걸 못 잡아먹기 때문에. 그럼 면역 기능은 왜 떨어졌느냐?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부족했느냐? 혈액이 오염돼서. 혈액은 왜 오염됐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부하는 기능이 망가져서. 이렇게 생리치로 진단하면은 고열이 날 때 현대 과학자들한테 항생제나 스트레스 호르몬제를 먹이면 이건 과학적으로 효능이 있다 인정을 해줄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약은 먹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죽을까요? 우리 항체, 간세포까지 동시에 죽을까요? 동시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양을 빨리 안 죽게 조금 자꾸 줄여서 필요한 양을 알맞게 맞이해주는 게 이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약이라고 하는 개념에 정의를 내리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었는데 나나만 우리 몸에 항체만 못 잡아먹은 직접 원인은 면역 기능, 힘이 없어서. 힘은 왜 떨어졌느냐?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는 왜 부족했느냐? 산도가 높아서. 그러면 산을 해독해서 피가 맑아짐으로써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우리 항체는 면역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러면 항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서 열이 떨어졌어요. 현대과학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치료 효능이라고 입증해줄 지혜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반론해 볼게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는데 산소가 부족해진 원인은 산도가 높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했다. 아니라 소리 답변할 사람 없죠. 그럼 산을 해독해서 산소 밀도가 높아지면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 아니라고 반론할 사람 없지 않느냐. 근데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생리치의 진단 시각 자체가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먹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직접 죽이지 않으면 이건 과학적으로 효능이 있다고 입증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많이 배운 학자들이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못 미친다는 게 내가 보면 분통이 터질 정도예요. 근데 이런 강산이 혈중암도, 혈액암도, 백혈병도, 배체트도, 뇌계획도 전부 원인 물질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산을 해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현대 난치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강산 해독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진다. 맞죠? 산소가 부족하면 신장세포의 소화 기능이 제대로 갈까요? 기능이 떨어질까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보면 거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럼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던 사람이 강산 해독제를 한 두 번 딱 먹으니까 거품이 딱 거쳤다. 강산이 해독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해독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강산 해독제는 말 그대로 강산 해독 기능만 해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강산이 된 게 아니라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질 때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때 신장과 간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혈질이 강산성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산 해독제를 안 쓰고도 혈질의 산도가 높지 않고 맑은 혈액을 유지하려고 하면 신장과 간을 제 기능으로 돌려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돌리려고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 공부를 들어보면은 간에서 모든 병이 간에서 왔지만 그 원인 제공자는 어느 장기라고 얘기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게 원인이 돼서 간에 병이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오는 모든 병은 간암이 됐든 간경화가 됐든 신장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간에서 오는 병은 고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원인 치료거든요.